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기초정보 관리 중에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거래처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요것과 관련되는 등록 사항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만 우리 교재를 통해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관련해서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적격 증명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뭐 이런 부분들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거래 당시에 건당 3만 원을 초과해서 대가를 지급할 때는 받아야 되고요. 그걸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서 받아야 됩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미수치 시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자라는 개념과 재화나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할 때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업자, 누가 사업자냐라는 개념입니다. 사업자는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매매와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개인이 매매할 때하고 법인이 매매할 때하고 개념이 다르다라는 매매센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매매할 때하고 이게 개념이 틀리다라는 거죠. 개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인 경우에는 이 업을 계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되죠.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로부터 이렇게 되면 적격증명 수취 여부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개인한테서 할 때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공급의 개념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소유권 이전의 개념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양도, 인도, 사용, 소비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양도, 인도는 대부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사용, 소비는 어떤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가 되겠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안 넘어갔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부분을 공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어떤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방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방법은 합법적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합법에 대한 개념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거나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가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대가 지급에 대한 부분은 현금, 수표, 그 다음에 교환, 상계 등 모든 것이 상계나 또는 대물 변제 등 모든
걸 포함합니다. 모든 걸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들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거래처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 적격 증빙을 수취 못했을 때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가산세 부담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거래처를 등록해 달라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63페이지에 사례 연습을 통해서 한번 보면 자, 101번에 코드번호 101번 백두식당입니다. 백두식당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번호, 대표자 김똘똘 이거요. 은행 입금 계좌번호 있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이고요. 국민은행이고 예금주 계좌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주소 있다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 별별 중개사.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최중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은행도 나와 있죠.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이고요. 계좌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103번 홍길동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고 여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네요. 자, 대표자 동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찾아서 계좌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수증 거래처 등록은 기본적으로 우리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관련되는 거래처의 내용을 등록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등록되는 거래처와 관련된 거래는 전부 다 가산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영수증 거래처나 우리 거래처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 시간에 제가 다 이제 동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영수증 거래처나 거래처 등록은 기본적으로 지금 기초정보에 있는 메뉴를 실행해서 직접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매출 전표나 일반 전표에 전표를 입력할 때 그 화면에서 직접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직접 등록을 하기 때문에 직접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처럼 거래처 등록이나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 직접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이나 매매출 전표 입력에서 바로 등록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 전표나 매매출 전표 입력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